코로나가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끝나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몇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겪은 코로나 시대 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조심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빨리 맞으면서, 이제 안정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시점에 이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재택 치료를 처음 도입됐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또 나아지고 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커질 무렵, 아주 최근에 막판에 오미크론을 걸려 다시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이지만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연 많은 봄이 됐고요. 특히 주변에서 고령자들의 경우에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인 영향으로 장례식장을 여러 차례 오가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씁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가 느낀 첫 번째는, 이 코로나가 준 것은 배려의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명률을 보게 되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80세 이상이 되면 무려 치명률이 2.66%로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면역도 저하됐고, 또 그러면서 최근 장례식장에 가보면 의외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씁쓸한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커졌는데 이것은 비단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자영업자인 분들 또는 저 같은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는 일거리가 굉장히 급속히 줄어드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반면에 굉장히 탄탄한 직장을 다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또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별 그 극차, 편차가 굉장히 커지고, 특히 자산 쪽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격차는 굉장히 넘어설 수 없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을 통해서 더욱더 양극화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졌고요. 마스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80대 이상 어르신을 보호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어떠한 격차가 생겼는데요. 연령별로 또 부별로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별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생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준하는 질병 위기 속에서 굉장히 대응이 중요하구나. 이것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뭐 맥킨지 보고서라든지 초인류 기관들에서 예측한 코로나 예측 전망치를 보면서, 특히 그러한 전망치들은 과거의 데이터에 기초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의존하면서 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자꾸 예측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나타내거나 또는 봉쇄 조치를 하거나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됩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변화가 생겼는데 이전의 방식, 이전의 성공 방식의 기대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잠깐의 방역의 성공에 성취해서 다시 그 다음 대응하는데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상식을 가지고, 특히 통계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 정도가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더욱더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시공간의 동선이 축소된 반면에 디지털 세상으로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퇴직자들, 고령자인 경우에는 그 집이라는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외부 활동과 단절된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이것이 화상 통화라든지 새로운 디지털이라든지 뭐 심지어 OTT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히 디지털에 대한 연결이 커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의 연결 속도 가속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속의 데이터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특히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연결이 됐고 심지어 굉장히 참혹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개개인의 SNS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역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만 제가 듣는 그 장례식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셨다거나 뭐 기저질환자였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셨거나 또 나이가 많으셔서 사망하셨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씁쓸하고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건강에 대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백신이 치명률을 낮추고 위험도를 낮추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들이文明이 발달했다고 해서 과다하게 섭취하는 화학 에너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을 나쁘게 할 수 있는지를 엿봅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주변에 뭐 우스갯소리로 암 환자 아닌 분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비단 진단율이 높아진 것, 조기 검진율이 높아진 것도 있고 의료 기술의 발달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화학 에너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러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 특히 우리 자녀들인 경우에는 봄에 이제 꽃을 피면은 꽃을 즐겨야 하는데 그것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러한 환경 위기는 더욱더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면역력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음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더 진지한 탐구와 전문가들을 통한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또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배려의 시대다. 이 커진 격차 속에서 특히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을 더 생각해야 되고 코로나 속에서 높은 치명률에서 보여준 고연령자, 기저질환자, 또 만성질환 같은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덜 건강해지는 우리 시니어들이지 않을까. 또한 이 경제적인 격차에 대해서 그런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이 시기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말 못할 그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사연이 다 있을 텐데요. 봄은 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느껴야겠다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뭔가를 예측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우리는 대신에 대응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대응이라는 것은 상식과 데이터에 근거해야겠다라는 것.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고립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시니어 삶에 중요한 시간과 공간의 동선 속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연결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면역력에 있어서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자연 에너지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지 최근 제가 요새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제가 이쪽에 지식이 많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쪽의 세포가 있고 매일 1쪽의 세포가 사라지며 또 각각의 세포 안에는 우리가 우주에서 보던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사람의 몸은 이 지구를 구성하는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그런 것들과 구성이 같고요. 이것은 또 우주와 또 하나로 일치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지식과 지혜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시니어 삶에 있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면역력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동네만 해도 벚꽃이 이제 만개했는데요. 이제 격리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보게 되는데 그 봄을 보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굉장히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특히 시니어들의 고통, 그리고 그분들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봄은 봄이지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봄이구나. 대신에 우리는 또 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딛고 살아가고 더 행복한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라야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기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어떤 것을 생각하셨는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